당신이 몰랐던 조선을 알려주는 조이선이에요. 조선시대에 하늘을 나는 미확인 비행 물체를 만들려던 사람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낡은 사상에 갇혀있던 시대, 오직 하늘을 나는 꿈을 꾸고 별들의 비밀을 파헤치려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과연 조선의 하늘을 날고 싶었던 이 기상천외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의 꿈은 과연 어디까지 닿았을까요? 조선은 흔히 유교적 이상과 고루한 관념에 갇힌 시대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 견고한 벽 안에서도 시대를 앞서간 사상과 기발한 상상력으로 세상을 뒤흔들었던 괴짜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괴짜로 불렸을까요? 단순한 이상주의자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초월한 천재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바로 조선 후기의 학자이자 사상가, 그리고 누구보다 뜨겁게 하늘과 우주를 사랑했던 담원 홍대용입니다. 그는 당대에는 이단화로 혹은 괴짜로 치부되었지만 그의 사상과 행동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흔히 지전설을 주장한 선구자, 북학파의 거두와 같은 수식어가 붙습니다. 하지만 그를 단지 지식인으로만 기억하기엔 그의 삶은 너무나 파격적이고 기발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책상물림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하늘의 이치를 탐구하고 서양의 과학을 받아들이며 심지어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늘을 나는 기계까지 꿈꾸던 진정한 의미의 괴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홍대용이라는 한 남자의 기막힌 이야기를 통해 낡은 시대의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조선 괴짜들의 위대한 정신을 만나볼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지의 것을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열정,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한 용기 있는 발걸음에 대한 감동적인 서사입니다. 조선시대는 견고한 유교적 질서 아래 움직였습니다. 성리학은 학문의 절대 기준이었고 과거 급제를 통한 관직 진출만이 성공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은 곧 성인의 경지에 오르는 것과 동일시되었죠. 현실 세계의 기술이나 자연 현상에 대한 탐구는 잡학으로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과학은 미신과 구분되지 못했고 새로운 사상은 곧 체제를 위협하는 이단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학자들에게 끊임없는 굴레를 씌웠습니다. 정해진 경전을 외우고 주자의 주석을 따르는 것이 미덕이었죠. 창의적인 사고나 기존 질서에 대한 의무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나라가 피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해결책보다는 명분과 의리만을 좇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고통스러웠지만 위정자들은 현실을 외면한 채 공리공론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벽 앞에서 한 남자는 과연 어떤 돌파구를 꿈꿨을까요? 바로 이러한 경직된 시대 분위기 속에서 홍대용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사서삼경을 읽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책 속의 세상이 아닌 눈앞에 펼쳐진 현실 세계와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의 더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는 왜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는지, 왜 별들은 저렇게 빛나는지, 왜 사람들은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는지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들은 그를 낡은 세상의 벽을 넘어서는 첫걸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이미 낡은 통념을 깨부술 거대한 에너지가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는 어떤 파격적인 길을 선택했을까요? 홍대용은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그의 학문적 행보는 남달랐습니다.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나아가는 대신 그는 스스로 세상을 탐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거대한 실험실이자 무한한 지식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는 당시로서는 잡학으로 치부되던 수학, 천문학, 지리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몰두했습니다. 이는 낡은 질서에 대한 소극적 저항이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식의 금기를 깨는 파격적인 시도였습니다. 그의 파격은 1965년 그가 사신으로 가는 삼촌을 따라 청나라 베이징으로 떠났을 때 절정에 달합니다. 당시 조선 지식인들에게 청나라는 오랑캐의 땅이었고 그들의 문물은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홍대용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는 베이징에서 서양 문물을 접하고 특히 예수의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지식의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그는 선교사들에게 서양 천문학, 수학, 지리학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들의 발전된 과학기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갈릴레이의 천체 관측 등 당시 서양에서 이미 정설로 받아들여지던 과학적 진실들은 홍대용의 지적 갈증을 해소시켜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직접 서양식 천문 기구들을 관찰하고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선교사들과 밤새도록 토론하며 우주의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낡은 중화사상과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라는 조선의 전통적인 세계관이 얼마나 편협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베이징에서의 경험은 홍대용이 조선의 괴짜를 넘어 시대를 앞서간 천재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탄생한 기발한 아이디어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제 그는 더 이상 낡은 세상의 벽에 갇히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성과 탐구 정신을 따라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홍대용의 괴짜, 기질은 그의 다양한 저작과 발명품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지전설 디 추안쇼, 즉 지구가 스스로 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천동설이 절대적인 진리로 여겨졌습니다. 해와 달,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홍대용은 베이징에서 얻은 지식과 자신의 끊임없는 관찰을 통해 지구가 스스로 돌며 하루가 지나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며 사계절이 바뀐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의산문답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배가 움직이는 줄 모르고 산과 언덕이 움직인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이는 단순한 학설을 넘어선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지구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주장은 당시 조선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상상력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주가 무한하며 지구 외에도 수많은 별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우주 무한론과 다세계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마치 현대의 외계 생명체 탐사를 예견한 듯한 파격적인 사고였습니다. 또한 그는 천문 관측을 위해 혼천의 혼티엔이를 직접 만들고 개량했으며 서양식 자명종을 모방하여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손으로 만들어보고 실험해보는 실용적인 과학자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균절론과 화폐 개혁론 등 경제 개혁 사상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그의 학문이 단순히 하늘의 이치에만 머무르지 않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깊은 애민 정신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러한 시도들은 과연 세상으로부터 어떤 반응을 얻었을까요? 그의 파격적인 주장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홍대용의 파격적인 사상과 행동은 당시 보수적인 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불온한 사상이자 이단으로 비쳤습니다. 지구가 돈다는 주장은 유교적 세계관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었고 오랑카에의 과학기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중화사상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책 의산문답은 몰래 돌려 읽히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괴짜라며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데 어찌 땅이 움직인단 말인가?
잡학에만 빠져 유교 경전은 등한시하는군. 오랑캐의 학문을 맹신하는 이단아. 심지어 그의 개혁 사상에 대해서는 세상을 뒤엎으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라는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오직 학문에만 몰두했기에 직접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는 늘 비주류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재능은 제대로 발휘될 기회를 찾지 못했고 그의 아이디어는 당대에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조롱 속에서도 홍대용은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주장이 단순한 억측이 아니라 치밀한 관찰과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얻어낸 진실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고독한 탐구를 이어갔고 벗들과의 토론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연암 박재원과 같은 뜻을 같이 하는 벗들이 있었기에 그는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괴짜 기질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낡은 세상의 벽을 넘어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광기는 사실 천재성의 다른 이름이었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진실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홍대용의 지전설 주장은 단순한 천문학적 이론을 넘어선 거대한 철학적 반전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산문답대에서 허자액추지와 시롱 일시웽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사상을 펼쳐나갑니다. 허자는 당시의 보수적인 세계관을 대변하고 시롱은 홍대용 자신의 진보적인 생각을 대변합니다. 시롱은 허자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납득시킵니다. 이 대화의 핵심은 바로 세계관의 전환에 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은 인간 역시 우주의 무수히 많은 존재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겸손한 인식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당시 조선의 지배적이었던 천하의 중심은 조선이라는 중화사상과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홍대용은 이러한 인식을 통해 모든 존재가 우주 안에서 평등하며 차별 없이 존재한다는 평등 사상으로 확장했습니다. 양반과 노비, 남자와 여자, 동양과 서양의 구별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괴짜 같은 행동과 발명품들 또한 단지 흥미로운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혼천의를 만들고 천문학에 몰두한 것은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 백성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애민 정신의 발현이었습니다. 절기와 농사에 필요한 정확한 천문 정보는 곧 백성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문물을 받아들이려는 그의 노력은 쇠퇴하는 조선을 부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강력한 개혁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홍대용의 모든 파격적인 생각과 행동 뒤에는 깊은 통찰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광기는 사실 천재성의 다른 이름이었고 그의 괴짜스러움은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의 고독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홍대용의 사상과 행동이 왜 그 시대에는 이해받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시대를 초월한 통찰이었는지 이제 분석해 볼 때입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인 지전설은 단순히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경험주의와 합리주의라는 근대 과학의 핵심 원리를 조선 사회에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맹목적인 믿음이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관찰하고 실험하며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을 통해 진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는 당시 성리학적 사변에만 몰두하던 조선 학풍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우주무한론과 다세계론은 조선의 좁은 세계관을 깨고 광대한 우주적 시야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인류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지구는 수많은 별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겸손한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는 현대 우주론과 다원주의 사상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단순히 서양 과학을 수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철학적 해석을 덧붙여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그의 실학적 사고는 실용주의와 개혁 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농업 기술의 발전, 상공업 육성, 화폐 경제의 활성화 등 백성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경제 문제와 사회 개혁 과제에 대한 고민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의 빛나는 아이디어들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홍대용은 시대를 앞서간 통찰력을 통해 낡은 관념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괴짜 정신은 바로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 본연의 지적 호기심과 용기를 상징합니다. 홍대용의 사상과 업적은 당대에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지만 그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앞서간 괴짜 인물이 후대에 미친 영향이나 그의 사상이 현대에 와서 재조명되는 지점은 무엇일까요? 그는 직접적으로 관직에 나아가 큰 개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의 학문적 성과는 후대 실학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의 버신 박지원을 비롯하여 박제가, 이덕무 등 북학파 학자들은 홍대용의 실용주의적이고 개혁적인 사상을 계승하여 조선 사회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상공업의 육성과 기술 혁신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대용은 이 북학 운동의 정신적 지주이자 선구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지전설과 우주무할론은 훗날 서구 과학이 조선에 본격적으로 유입되었을 때 이를 받아들이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홍대용과 같은 성학자들이 지동설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경험이 있었기에 조선 지식인들은 서구 과학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조선 후기 지성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며 근대적인 사고방식의 씨앗을 뿌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홍대용을 단순한 괴짜가 아닌 미래를 예견한 성우적인 지식인으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질문과 끊임없는 탐구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이 조선 괴짜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틀에 갇히지 않는 생각, 기존의 통념에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진실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일 것입니다. 그의 유산은 특정 학문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홍대용의 삶과 사상은 단순히 조선 시대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의 괴짜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인공지능, 우주탐사, 생명공학 등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술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홍대용과 같은 괴짜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괴짜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기존의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며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택합니다. 때로는 조롱받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이 결국 인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와 같은 현대의 혁신가들 역시 한때는 괴짜 혹은 몽상가로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홍대용처럼 낡은 세상의 벽에 갇히지 않고 오직 자신의 비전과 신념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홍대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낡은 통념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세상이 정해놓은 길만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 안에 괴짜를 깨울 용기가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기후변화, 팬데믹, 사회적 불평등 등 복잡하고 거대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홍대용처럼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과감하게 기존의 틀을 깨는 괴짜 정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결국 시대를 앞서간 조선의 괴짜들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조선시대 낡은 관념의 굴레 속에서 자신의 빛나는 통찰력을 세상에 외쳤던 한 남자, 홍대용. 그는 단지 하늘의 이치만을 탐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무엇이며 세상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가 주장했던 지전설은 단순한 과학적 사실을 넘어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라는 겸손한 인식을 통해 만물의 평등을 역설하는 용기 있는 외침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시대를 앞서간 자의 고독한 투쟁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입니다. 그는 비록 당대에는 이단아로 치부되었을지언정 그의 정신은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정해진 답만을 좇는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홍대용과 같은 괴짜가 될 용기가 있을까요? 기존의 상식과 통념의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개척할 수 있을까요? 조선의 괴짜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발전은 안정된 울타리 안에서가 아니라 미지의 영역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낡은 세상의 벽을 깨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그들의 기막힌 이야기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라는 뜨거운 격려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홍대용과 같은 괴짜 정신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의 용기 있는 외침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조선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